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을 구성할 때 우리가 디자인 탭을 쓰게 돼요. 우리가 디자인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XML로 구성된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실제 앱의 화면처럼 보여주는 게 이제 디자인 화면인데요. 그 디자인 화면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표현하는 텍스트 뷰 또는 버튼 또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뷰 같은 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뷰라고 하는 거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뷰를 담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뷰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화면을 딱 보게 되면 그 화면 자체가 자, 여기 보죠. 그 화면 자체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화면 전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앱의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뷰 그룹, 텍스트 뷰는 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구조가 좀 재밌는 거는 자,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뷰를 상속을 했어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속성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뷰 그룹도 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뷰 그룹,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봤던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게 다른 레이아웃, 즉 다른 뷰 그룹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뷰니까.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또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다른 레이아웃이나 다른 뷰 그룹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뷰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요소, UI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자, 텍스트 뷰, 즉 글자를 표시하는 거, 버튼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특정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뷰라고 하는 건 이제 레이아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뷰 그룹,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담는 거 말고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것만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것을 이제 레이아웃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자,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뷰다. 그리고 그 뷰를 담고 있는 거를 뷰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특정 지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담고 있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를 레이아웃이라고 부른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그렇게 개념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 안에 자, 다른 걸 담고 있을 수 있는 게 뷰 그룹 또는 레이아웃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다른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다. 왜? 레이아웃이 뷰를 상속했기 때문에 뷰처럼 생각을 하면 레이아웃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로 다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화면을 만들려고 하면 화면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만들기 위한 코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다른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화면을 위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상속만 하면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딱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에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첫 번째 화면이 extends라고 해서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한 이런 상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바 기본서를 보면서 자바를 다시 복습하거나 정리해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얘기했지만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해서 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드로이드 OS에서 이 액티비티를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즉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직접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까지 개념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XML 레이아웃. 자, 우리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XML이고 그거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디자인 화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ML을 보게 되면 XML은 XML 태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이 되고요. 그 안에 속성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텍스트 뷰를 보게 되면 텍스트 뷰 안에 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뭉쳐 있게 되면 텍스트 뷰의 뒤에 꺽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 뒤에 슬래시 꺽쇠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속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젯,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거는 이렇게 태그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태그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을 보니까 속성이 좀 복잡하죠.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땡땡은 안드로이드 기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은 무시하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레이아웃 위드스, 다시 말하면 뷰의 가로 크기를 얘기합니다. 레이아웃 하이트, 뷰의 세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뷰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결정이 돼야 그 뷰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값이 equal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wrap content가 있고요. match parent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조정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열고요. 자, 이 화면을 열고 자, 여기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 들어있는데 이거 선택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에다가 자, 버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버튼을 끌어다가 놔보도록 합니다. 버튼을 왼쪽 상단 쪽에 요 가이드선이 보이면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버튼이 가서 붙었는데요. 버튼의 왼쪽이 채워져 있고 왼쪽 점이 채워져 있고 상단 쪽도 점이 채워져 있죠. 자, 이거는 왼쪽의 연결점이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뭔가 담고 있는 걸 얘기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건데요. 컨테이너라고 부를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 컨테이너 또는 부모 레이아웃의 왼쪽 벽에 붙은 거고요. 자, 이거는 자, 위쪽의 연결점이 자,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에 붙은 겁니다. 부모 레이아웃은 뭐예요? 여기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에 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이 버튼의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버튼의 크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드스가 가로 크기인데요. 랩 컨텐트,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해서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랩 컨텐트는 뭐냐? 랩 컨텐트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뭐냐?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를 딴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거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한글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수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 크기가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주는 게 랩 컨텐트입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에이, 0dp로 나오네요. 이거는 뭘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속성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매치 페런트라는 속성도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외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레이아웃이.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는 매치 페런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자,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게 동작하지 않고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0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레이아웃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200dp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크기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 크기를 결정하는 값은 가로와 세로 크기가 있는데 랩 컨텐트, 그 다음에 매치 페런트,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매치 페런트는 부모 레이아웃의 공간을 꽉 채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단위가 들어가는데 dp 단위를 일단 넣어봤어요. 자, dp라고 하는 단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진은 우리가 요 뷰와 다른 뷰 사이에 공간을 띄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16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100dp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안 먹네요, 그죠? 요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